안녕하십니까. 국방홍보원의 특별 대담 시리즈 달라진 국방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최병욱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정부 과제에 대한 평가가 공개됐습니다. 우리 국방도 튼튼한 안보에 스마트한 혁신을 위해 다양한 개혁 과제를 수행해 왔는데요. 대한민국 국방의 4년간의 성과 되짚어보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증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국방부 김윤석 전력자원관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김윤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관련 내용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시간입니다. 전력자원관리실 하면 군의 전력 또 국방자원 참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를 하실 수 있으실는지요? 예, 우리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서는 군수, 시설, 그리고 무기체계 획득 등 눈에 보이는 물적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수 같은 경우는 무기체계를 제외하고 장비나 물자, 또 급식, 피복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업무, 그리고 재난을 닥쳐서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 분야에서는 군사시설들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또 국유재산들을 이전하거나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각 그 장병들의 주거 지원하는 문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정책관실에서는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국방중기계획을 편성하는 문제, 그리고 또 시험평가와 소요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구나 광주,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무도 우리 국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력 증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6회 공군별로 전력 증강의 내용과 방법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육군 먼저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난 4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육군의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동화이고요. 두 번째가 네트워크화, 그리고 세 번째가 유무인 전투체계 도입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육군의 그 작전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렇죠. 빠른 작전 시행을 위해서는 어떤 기동성 있는 무기체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작전 지역 자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시 정찰 기능이 강화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감시 정찰 기능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 제대들이 공유를 하기 위한 그러한 네트워크 체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래 전장에서의 전투 효율을 높이고 또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이 도입된 그러한 다양한 무인 체계를 도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육군 그러면 아미 타이거 4.0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예, 드론부 그렇습니다. 체계 이런 것도 참 많이 들었고. 예. 구체적으로 육군의 전력을 혁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무기 체계 있다면 어떤 것들이지요? 예.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그 기동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육군에서는 입체 고속 기동전 능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륜형 장갑차 또 K2 전력화 등을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 중형 전술 차량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20 박격포라고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실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 최신 120mm 자주 박격포는 실제로 자동적으로 그 차량화되어서 그 무겁긴 하지만 그것을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주박격포고요. 또 K9 자주포도 성능 개량이 되어서 사거리도 훨씬 연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작전 분야에 있어서는 아파치 대형 공격 헬기를 전력화 완료를 최근에 했고요. 또 수리온 기동 헬기도 현재 전력화가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차 소형 무장 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전력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육군의 입체 고속 기동전 능력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인 체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뭐 무인 체계가 급속도로 발전한다 이런 뭐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무인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무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지금 차관님 직속으로 해서 무인 체계 발전을 위한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또 범부처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향후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지난 4년 동안 육군에서는 4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 또 특수작전용 무인 항공기 전력화를 이미 완료를 하였고 그 이외에도 각종 드론 체계와 소형 정찰 로봇 또 무인 수색 차량 이러한 드론보 체계를 추가로 확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장 환경에서 폭발물 같은 경우가 있으면 사람이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무인 차량을 활용을 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무기 체계들을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육군의 발전 아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육군 내용을 좀 봤고요. 이제 다음에 해군으로 넘어가서 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서 대양 해군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해군에서 보면 전력 증강 지난 4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정 자체가 원유나 원자재나 또 식량 이런 것들을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대부분 들여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가장 큰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군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조선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계 모든 바다에서 그 활동 가능한 선진 해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이를 통해서 수상과 또 수중과 공중, 항공에서 입체적인 균형 전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 가장 대표적인 무기 체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자막 능력이나 무장 탑재 능력 등이 대폭 향상이 되어서 전략적인 억제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잠수함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군이 여기고 있는 무기 체계고 그리고 상륙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곧 전력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도탄 대응 능력이 더욱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보통 미니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불리는데 6,000톤급 그 구축함 설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고속정, 잠수함 또 구축함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전력들이 발전이 많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투 지원 관련해서는 10,000톤급 그 군수 지원함이 현재 전력화가 되었고 또 그 이외에도 평시에는 장병들이 그 실습을 할 수 있고 전시에는 병원선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4,500톤급 훈련함이 전력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상 배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항공 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요. 해상 항공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해상 초계기를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이고 해상 작전 헬기 등도 지금 확보가 최종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육군, 해군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공군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공군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 또 예. 우주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공군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공군의 전력 증강에서 지난 4년간 어떤 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공군에서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 가능한 항공 우주력 발전을 주 목표로 전력 증강을 지속해 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감시 정찰 기능의 향상인데요.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네. 전력화가 완료가 되었고 이어서 중고도 무인정찰기도 우리 기술로 해서 곧 전력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 또 WMD 위협인 텔이라고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등 지상 이동 표적에 대한 탐지나 식별 또 표적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F-35 도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F-35 같은 경우는 공군의 가장 그 하이급 전투기로 그 적의 전략 표적에 대한 은밀 침투 그리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그런 무기 체계인데 지금 예정대로 전력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 탄도탄에 대한 방어 능력도 대폭 향상이 되었는데요.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나 또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됨으로 해서 탄도탄 요격 능력을 대폭 향상을 시켰으며 이를 통해서 복합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작전 기반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공군에서 현재 사업 초기이긴 합니다만 우주 기상 예경보 체계 또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를 활용해서 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 체계 이런 사업들도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F-35A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볼 수 예, 있겠죠. 예. 거기에 스텔스 기능까지 지금 이제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요? F-35 같은 경우는 정밀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텔스 기능이 지금 현존 전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전략 자산인데요. 이 자산이 올해 연말까지는 전력화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 또한 F-35 같은 경우는 그 전략 자산으로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성능 개량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달에 KF-21 보라매 사업이죠. 시제기 출고식이 있었는데 보라매 사업 같은 경우는 4.5세대 전투이긴 합니다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어떤 확장성 같은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텔스에 대한 국내 기술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만든 전투기 KF-21에도 스텔스 기능을 적용을 하거나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각군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병대가 나왔습니다. 예. 해병대의 지난 4년간의 성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해병대라고 하면 보통은 작은 그 주정들 단정을 이용해서 그 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2차원적인 그런 전투를 상상을 하는데 이제는 확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는 다수의 항공 그러니까 헬기 자산을 이용을 해서 적의 해안 장애물을 넘어서 적진 후방 깊숙이까지 곧바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해병도 입체 상륙 작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증강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전력을 증강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제 적이 있고 적의 능력과 또 우리의 능력을 비교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더 보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월 달에 북한에서 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또 수중이나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해서 전술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듯한 암시도 한 적이 있고 또한 중형 잠수함 현대화 또 신형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최종 단계에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그 당대에서 언급한 이런 무기 체계를 포함을 해서 북의 위협을 다각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 가능한 전력을 이미 많은 부분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 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장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력 증강도 중요한데 장병들의 복무 여건 이것은 참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면 병영 생활관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사람들 의식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공간, 주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 이후부터 우리 장병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전에 그 침상형으로 되어 있던 내무반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그것을 침대형 병영생활관으로 현대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인당 그 생활 면적이 예전에는 2.3m로 굉장히 좁은 정도였었는데 지금 3배 정도 늘어서 6.3 제곱미터 정도로 대폭 그래도 생활할 만한 공간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면장이나 화장실이나 또는 샤워 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 위생 편의 시설을 생활관 내부로 통합을 해서 장병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현대식으로 개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야전 부대뿐만 아니라 신병 훈련소를 포함을 해서 교육생들의 생활관도 침대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의 물자들 이제 보면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활관에 냉장고 또 뭐 에어컨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편의 물자들 어떻게 지금 보급되고 있는지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전자제품들, 편의 시설이나 장비들이 군에도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쇼케이스 냉장고, 그 우리 가게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네. 앞면이 투명하게 돼 있는 그런 냉장고들이 올해부터 장병들 생활관 그 휴게실이나 식당 등에 있어서 거기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음료를 좀 시원하고 적정한 온도로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생활관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관에 네. 직접 들어가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병들의 세탁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 상업용 바깥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우리 가정주부님들이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상업용 세탁기 또 건조기를 올해부터 그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도서 지역이나 해 강한 지역에 생활하는 장병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무래도 습기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장병들이 그 제습기를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습기도 그런 장병들을 위해서 추가 보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약간 물량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들어보니 생활 여건이 뭐 많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보완할 방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근래 들어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장병들의 급식 문제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또 내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급식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신세대 장병들이 육류 종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류를 비롯한 선호 품목들을 대폭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도 일부 시행 중인 브런치라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그 브런치 제공을 확대를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급식 혁신 사업도 부대별 여건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부사관 학교에서 그 병영 식당 자체를 민간에 위탁해서 조리병 없이 민간에서 조리를 해서 장병들에게 그 급식을 하는 제도를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좋으면 앞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장병들 그 급식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급식비 단가가 현재는 너무 낮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들 급식비 수준보다가 낮은 게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만나봅니다. 주제 영상부터 보시죠. 사실 지난해부터는 그 범국민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백신 수송에서도 군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질병청주관으로 해서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라는 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예하에 우리 수송지원본부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는 우리 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직과 합참 또 작전사 등 각 군과 연계해서 전군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백신에 대해서 수송, 호송, 또 저장 관리, 경계 지원 그리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응 임무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장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백신을 직접 안동에 있는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또 평택과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 그 이외에 중앙이나 권역, 지역에 있는 접송센터들에 대해서 저장 관리와 경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최근에는 모더나 백신이 곧 도입이 될 텐데 이에 대비해서 우창 쪽에 물류센터를 경계를 하기 위한 그런 추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지역사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군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열심히도 하게 되고 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도 상충되는 측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생의 발전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군은 국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국민과 함께 상생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그 지역과의 어떤 협조와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군에서 2018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군에서 한 8,200개소 정도 되는 유유시설들이 있어서 그게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우범지대화 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이것을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는 작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한 5,200개소 정도는 철거가 됐고 올해 중으로는 이를 완전히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매년 연말에 심의를 통해서 국민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하거나 완화를 해서 국민들 또는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데 일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그러면 이제 군 소음 보상법이 생각이 나는데 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군 소음보상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작년도 11월 달에는 그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까지도 다 통과가 돼서 현재 법적인 제도는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후반기에 1차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을 했고 올해 6월까지 2차로 소음 측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음 측정을 진행하는 가운데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와 주민 대표들도 참석을 해서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이 끝나고 나면 해당 그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 대책 지역을 고시를 연말에 하게 되는데 그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2년부터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예, 이제 상생 이야기하고 또 소음 얘기하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떠오르는데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보면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아주 수면 위로 드러나서 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8월 달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났는데 아시다시피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2019년도 11월 달에 그 전문가하고
또 그 지역 주민 200명으로 구성된 그 시민 참여단이 참여하는 수구형 시민 의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사회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곧바로 직접 반영하는 그런 가장 첫 번째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됐는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군공항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2020년 1월 달에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찬반 주민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 8월 달에 의성군에 있는 비안면 그리고 군위군에 있는 소보면 지역을 대구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최종 선정을 해서 갈등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를 기록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구시 그리고 우리 각 군 이 협력을 해서 군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도로나 또 각종 산업 시설이나 이러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에 대한 땅값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지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다 끝나면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기부대 양여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2027년경에 새로운 공항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전력 문제, 복무 생활 여건 문제, 재난 대응 문제, 지역 주민과 상생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끝으로 어떤 다짐과 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정부 4년간의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에서 행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은 북핵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병들이 안전하고 또 첨단화된 군수 지원 및 군사시설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쉬고 싶을 때는 다양한 그 즐거움과 함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김윤석 전력자원관리실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홍보원의 특별 대담 시리즈 달라진 국방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말하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책임지는 전력 증강의 성과와 과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업무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강한 안보 증강에 일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